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5년에 들어와 국내 코스피 지수는 70% 이상 상승하며 유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크나큰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배당주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인지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 소개를 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자사주 제도 개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사주 처분 합리화와 소각 의무화 사이에서 저울질되던 자사주 소각 제도가 소각 의무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내로 입법 처리를 목표하고 있고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로 소각을 의무화하되 경영권 방어 장치와 관련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도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상법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규 자사주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모두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경우 자본이 급감할 수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25년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면서 기대하는 심리와 우려하는 심리가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두 번째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화에 나서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국내 상장사들은 10조 4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으나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15조 원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교환사채로는 하림지주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한 바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과 세방이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흐름 속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 금융당국에서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교환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교환가 이상으로 상승하면 투자자는 교환권을 다시 자사주로 교환하여 수익을 얻고 기업은 현금 유출이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가가 교환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교환은 무산되고 기업은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환이 무산될 경우 현금도 내줘야 하고 만기 후 돌아온 자사주는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의무 소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유출과 더불어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중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교환사채를 일부 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최근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서 윈윈하는 구조였지만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상장사들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계열사들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등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모를 현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되지 않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배력 훼손을 방어하거나 자사주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우회적으로 보유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 실제로 소각을 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거나 계열사 또는 우호 주주에게 처분을 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소각도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둬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보았습니다. 2024년에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기업 중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5%가 넘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봤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 미래에셋증권, HD현대 등도 1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이니 같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상승할지 조정이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급한 추격은 지양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인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확인해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과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을 분석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